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급의 주체는 좀 장기적으로 시장을 밀어 올릴 수 있다 하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어제 오늘은 기관이었다는 얘기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위드 코로나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좀 아주 힘든 네. 그런 시간은 좀 지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 하락하고 급락하고 하다가 이제 어제부터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지만 주식 투자 경험이 짧으면 짧을수록 매일 마음이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시장에 바짝 다가가서 시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 녹화는 오늘, 어제 이렇게 이제 소위 이거를 이제 반등이라고, 아직은 반등 영역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쵸. 아, 그런데 3일 전에 샀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장을 쫓아다니면 그냥 1년 내내 쫓아만 다니다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좀 한 발 물러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먼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율 반등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제죠, 13일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진짜 5일선 위에 살짝 얹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 그래도 그냥 일반적 반등보다는 조금 반등의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더 줬다. 그게 이제 오늘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 뭐 일반 투자가도 그렇고 아주 뭐 해안을 가진 분 말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 땐 기술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그 모양이 지금 딱 반등 구간에 와 있어서 지금 시장이 반등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의 그 여건이 하나도 안 변한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시장은 아직은 반등 영역이 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강하게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느끼려면 지금 이제 전부 역배열이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그 방향을 타고 있는 21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 그래. 떨어질 때는, 그래. 현금을 아직 안 쓰기를 잘했어. 네. 막 이런 생각 하다가, 아, 저거 살까 말까 이러다가,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 하고 이제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올라가. 네. 그럼, 어제가 저점이었나? 어제 네. 샀어야 되나? 네. 이러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라,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 대응 자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매일매일 시장을 후행적으로 쫓아다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에 정반대 방향에 서서 매매를 하시게 되거든요. 오른 주식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시장을 판단한 분이 며칠째 올라간 종목을 사지, 며칠째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떨어진 종목은 절대로 못 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기본의 반대에서는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 심리라는 게 희한한 게, 오르는 거는 쫓아 사고 싶은데 네. 떨어지는 거는 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더 불안해서 더 떨어질까 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그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그 사람의 그 본성, 본성을 거슬러야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발상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역발상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시장이 생각하는 것대로 반대로 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미인 투표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장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야지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의 역발상이 필요한 건데, 그게 어떤 때냐면 요즘 같은 때예요. 요즘 같은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산삼전자 카카오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죠. 아, 진짜
삼성전자의 배신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국민이 제일 사랑했던 주식들인데 그래서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종목을 너무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된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 하는데 이제 요즘 같은 요런 분위기의 시장이 그런데 속을 수 있는 저는 이걸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3천선 올라가는 시작점이 오는 게 아닐까? 까딱 잘못하면 또 희망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때는 조금 늦게 움직이시는 것도 방법 같아요. 개인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안 버는 것이 리스크 관리하는 게 안 버는 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루에 3번만 보십시오. 장 시황. 장 시황을 3번만 보셔도 다 압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815 같은 유튜브 정리해 드리니까 그때 한번 그것도 뭐 여러 사람 얘기 들을 거 없이 자기하고 좀 저 사람은 좀 괜찮다는 거 그냥 한번 보고 정리하시면 또 그런 시절도 있어야지 어떻게 주식시장이 매일 오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오르락내 그 변동성 때문에 사실 또 그렇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니까. 네, 하여튼 지금 자신이 이거 어제 샀어야 되는 거 아닐까? 지난번이 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후회를 할 필요는 없다. 네. 그 후회를 하는 습관이 드는 순간 계속 추격 매수하는 패턴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시장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요런 때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다시 3천선으로 돌파하는 어떤 시작점이 아닐까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만한 모멘텀이 현재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올릴 조심하셔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FOMC 회의록 내용 얘기 나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뭐 이제 여타에 있지만 결국은 에너지 값 폭등도 그렇고 그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아시아권으로 막 이렇게 전이돼서 이제 전 세계가 이 인플레이션 여기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됐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연준이 얘기하던 것대로 이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야. 그래서 이건 금방 치유될 수 있다. 그 금방의 느낌의 의미의 차이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금방이라는 게 한 달 내에 해결돼야 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정책 하는 분들은 그렇게 또 안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느낌의 차이. 그다음에 요즘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요 반등이 결국은 주식시장의 어떠한 재료보다도 수급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도 누군가가 죽으라고 사면 올라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급의 주체는 좀 장기적으로 시장을 밀어 올릴 수 있다 하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이 가나 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제 오늘은 기관이었다는 얘기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두 번 다 그 2,900선에서 리바운딩을 했던 게 있으니까 두 번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여기서 바닥권이 형성됐구나 하는 의미에서 기관이 살 수도 있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옵션과 연계된 그 뭐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장 끝나보고 내일까지 기관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것도 한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주체가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환율도 뭐 조금 안정감은 찾았지만 환율이 이제 안정됐다라고 얘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말 있죠. 제한적 상승. 제한적 상승. 그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 흔히 많이 쓰잖아요. 저도 뭐 현역에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유 종목에 집중하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살 종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점진적인 상승.
그럼 상승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죠. 제한적 상승이라는 거는 그냥 튀어 오른 건데 이건 많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게 꼭 외교적 용어 같아 갖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시장에서 쓰는 말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면 그런 게 이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시장은 제한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다. 아직은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떨어지는 이게 지금 계속 역배열로 거의 스키장 제일 어려운 슬로프 이상 되게 지금 각을 잡고 그냥 떨어졌죠. 쭉 떨어지는 게 이거의 시작이 어디였냐 하면 9월 10일이었단 말이에요. 9월 10일이 뭐냐면 9월 9일이 직전에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이제 근월물로 바뀌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급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랑 같이 시장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우리처럼 원웨이 매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떨어져도 돈 버는 상품을 같이 붙여서 항상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요즘에 항상 여러분들이 누적 매수나 뭐 이런 거를 체크하실 때는 9월 10일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이제 이번 물에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떨어지는 이 기술적으로 보면 그 21선을 어떤 방법으로 돌파하느냐 이게 되는 장이면요 그걸 뚫을 때 강력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빠른 각오로 탁 하고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제한적 반등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지만 그때 그런 거를 확인한 후에 개인 투자가는 후행적으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가서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조바심은 조금 버리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은 그런 기간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어떤 선물의 어떤 외국인 수급 동향도 뭐 9월 10일부터 이제 그 흐름도 나왔지만 또 무슨 뭐 중국의 헝다 파산 문제니 뭐 전력난 문제니 인플레이션 문제니 또 뭐가 있죠? 뭐 부채한도 협상은 좀 시간이 좀 연기가 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중에 하나지만 노이즈 중에 하나지만 결국 시장은 알고 있어요. 뭐 웃기는 얘기냐면 쟤네들이 저렇게 싸우지만 결국 니네가 할 거잖아. 끝에 근데 벽에 부딪혀서 그건 항상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지만 벌써 이번에 뭐 그러니까 정치에서 항상 이거 주고 이거 받고 이러는데 SOC 그 예산 같은 것도 좀 줄이자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받은 만큼 또 내줘야 되는데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에 새로운 수요로 돈이 그만큼 나가서 새로운 수요로 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행되거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은 결국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그건 시장이 이미 알고 있어요. 니네 그러지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건 컨트롤을 잘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 가장 먼저 지금 앞장서서 움직인 게 이제 뭐 원유, 뭐 천연가스는 에너지 쪽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우선 그거부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뒤이어서 터진 게 이제 요새 여러분 알지만 이제 요즘 또 다시 얘기되는 뭐 비철금속이냐는 이제 기본적 그 베이직 머티리얼들이 이제 자꾸 움직여.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데서부터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이렇게 갑자기 뭐 막 해결이 탁탁탁탁 되고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악재로 봤던 것들이 해결된 건 현재 뭐 크게 없으니까 뭐 말씀하신 제한적 상승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과연 사줄 것이냐, 적극적으로 사줄 것이냐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수급을. 하나 그래도 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위드 코로나예요. 그거는 뭐냐?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짓밟혔다.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나려면
뭐 괜히 혼자 넘어진 것처럼 자기가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주식시장엔 이유가 필요한데 그걸로서 현재 기대되는 거는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웬만한 나라는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 산업부터 뭔가 불씨가 돼서 이게 장을 돌려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거가 이제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바깥에서 오는 뭐 장외의 특별한 호재 같은 거야 뭐 지금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위드 코로나 쪽이 제일 가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죠? 그 뭐 일상회복위원회인가 뭐 이름도 좀 복잡하더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뭔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많은 제한들이 풀릴 것 같은 이것도 하나의 좀 호재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70몇 분이나 되더라고요. 전 뉴스에서 근데 그 위원회에.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아? 네, 너무 사람이 많으면 뭐 얘기도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위드 코로나는 안 하고는 못 비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골목 상권 얘기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는 뭐 이미 죽은 게 아니라 이미 뭐 그렇죠. 어떻게 이미 뭐 네. 왜냐하면 그 데미지가 네. 정상적으로 원래 평소에 엄청나게 벌었던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벌어서 먹고 사는 정도였는데 엄청난 빚을 졌잖아요. 네. 다시 정상적으로 돼서 그냥 먹고 살 만큼 다시 벌기 시작했다 해도 이 빚을 언제 갚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그 서로 컨센서스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이제 거는 필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의 문제도 그렇고요. 한도 협상 매번 있었던 일이지만 또 어쨌든 시장은 영향을 받잖아요. 네, 흔들리고 그렇죠. 또 우리 노이즈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일시적이고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될 거라고 보지만 매번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급락하거나 폭락한단 말이죠. 네. 사람들의 심리는 매번 흔들리고 네. 이유가 뭔가요? 이게 참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 흔들리는 갈 때. 이제 이번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뭐 늘 이제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이 좋을 때는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뭐 40년 넘게 이쪽에 있다가 은퇴해서 유튜브라는 거를 뭐 1년 넘게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고객들이라는 게 저랑 관련된 오프라인에서 이제 고객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알았어요. 아,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하락장에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락이 되면 프로들은 그래도 살아남아요. 근데 아마추어는 뭐 현금 비율을 좀 높이죠. 이런데 현금 비율 5% 높이는데 보름이 더 걸려요. 못 파는 거군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욕심과 미련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하느냐가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뭐 제 책에도 그런 쪽에 그 멘탈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이런 기술적인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주로 이제 멘탈 제가 많이 경험했던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장을 경험하면서 아, 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뭐 은퇴를 했지만 프로는 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 거의 100% 주식이 실려 있다가 현금 80% 만드는 거를 금방 만들어요. 하루 만에. 네, 그냥 금방 만들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은 그냥 따다다닥 정리해서 딱 하거든요.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또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혹은 오르면 팔아야지. 네. 그러니까 오를 때를 기다리는데 더 빠져. 네. 저가격이라도 네. 일단 오면 팔아야겠다. 네.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이제는 손해가 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냥.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존버라고 그러죠.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지면 충격이 크냐. 첫째, 지금은 작년 화랑으로 새로 입문하신 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주식투자 난 10년 했어요. 뭐 이렇게 되는 분들보다는 그 경험이 짧은 분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그 자금이라는 게 뭐 상당한 액수보다는 아주 근접한 여유
가계의 여유 재화라고 하더라도 가장 근접하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어디 은행에 가 있어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은 굉장히 자기랑 근접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받으면 멘탈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작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10몇 년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이제 이게 한번 그런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장의 배반이에요. 근데 경험이 짧은 분들은 시장이 그 투자자 여러분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한 게 아니라 오해한 거예요. 투자자가. 무슨 얘기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탁 맞고 뻥 맞고 그냥 센 거 한 방 맞고 벌떡 넘어졌어요. 권투선수로 말하면. 그러다 벌떡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는데 막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화려하게 시장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보셨어요. 근데 올해는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올해는 왜 벌떡 일어나서 못 가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지금은 곳곳에 매물벽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 방 세게 맞고 벌떡 자빠졌다가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매물벽이 없어요. 그냥 휙 하면 훅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1차 지지선이 어디 2차 지지선이 3차 지지선이 뭐 증권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뭐 지지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믿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매물벽이 형성이 돼서 이 지지선이 장이 회복되려면 새로운 저항선 노릇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 뚫고 가야 되니까 소화하고.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공포감이 들고 더 답답한 거죠. 근데 사실은 올해 같은 시장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지고 이럴 때 그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이제 패닉에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오히려 결정을 못하게 하고 또 악수를 두게 하고 이런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에 멘탈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멘탈 관리해야겠죠. 언젠가 저한테 한번 질문을 주셔서 제가 얘기했던 제가 그동안에 가까이 봐왔던 슈퍼개미들 그분들의 특징, 그분들은 절대로 그 원칙을 안 흔들어요. 자기 투자 원칙.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오면 상황이 어떻게 됐건 자기 판단에 그 자기가 정한 어떤 조건에 이게 오면 난 판다. 이러면 진짜 가차없이 다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한 발 물러, 두 발 물러. 그러면 이제 이게 빠져나와서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심적으로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어차피 빠지면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많이 손실이 크다 혹은 뭐 파란불이 너무 지나치다 뭐 파란색 싫어하게 됐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하여튼 너무 이건 뭐 언제든지 잘 복구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방법을 잘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희화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그 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